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복식호흡, 배호흡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흉식호흡, 가슴호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호흡의 방법에 따라 환기 효율에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세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이런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이것이 또 우리의 호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가슴 안의 그 움직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그 구부정하게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가슴 우리가 확장되면서 공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호흡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보통 버킷 핸들과 펌프 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슴 우리가 확장되면서 흉곽 안이 확장되면서 공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갈비뼈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버킷 핸들처럼 이렇게 이 버킷의 핸들이 손잡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갈비뼈 주로 측면이 상방으로 이렇게 양쪽 옆으로 벌어지면서 가슴 우리를 넓히는 그런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펌프 핸들이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흉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흉골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리면서 마치 이 펌프의 핸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처럼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가슴 우리의 용적을 크게 한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금 보듯이 왼쪽 편에 있는 이런 슬라우치 파스처의 자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돼서 호흡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 가슴 안에 압력의 변화, 또 용적에 따라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를 쉽게 들어 마셨다가 내쉬게 되는데요. 요 왼쪽 그림에서 폐포의 내압이 예를 들어서 760 수은주 높이로 수은주 높이라고 한다면은 횡격막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 즉 아래로 편편해지게 내려가면서 흉곽 안에 용적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용적과 압력은 반비례 관계죠. 반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이 넓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즉 허파과리 안에, 즉 폐포 안에 내압이 이렇게 대기압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공기를 안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숨을 내쉰 상태에서는 이 폐포 안에 압력이 대기압과 같거나 높은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로막이 원래의 그 위로 도톰한 볼록한 이런 상태를 보이지만, 내쉴 때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가로막이 아래로 쭉 평평하게 내려가면서 흉곽의 용적이 넓어지게 되고요. 폐포 내압도 이제 758 수은주 높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쉽게 유체는 이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쉽게 흐르게 되니까 더 쉽게 우리가 공기를 폐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 호흡을 할 때 주호흡근은 결국 가로막, 즉 횡격막이라고 하죠. 바로 이 근육과 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 해서 갈비 사이근인데, 특히 바깥 갈비 사이근, 외늑강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이 안정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실 때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횡격막이 아래로 편편해지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 외늑강근이 수축을 하게 됨으로써 특히 요 흉골에 붙어 있지 않은 12번, 11번, 10번 이런 그 갈비뼈들이 또 그 유동성이 크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또 위쪽으로 이 측면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흉곽 안에 압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뇌늑강근이 수축을 하면 갈비뼈를 특히 아래쪽 갈비뼈 부분을 측면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흉곽안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로막과 바깥갈비 사이근이 안정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실 때 주로 작용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횡격막이 7의 역할을 한다면 이 바깥갈비 사이근은 3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작용했던 근육이 수동적으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흉곽의 용적이 좁아지고 숨을 이제 내쉬게 되는 것인데요. 안정 상태에서 이 횡격막과 외늑강근이 작용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거나 또는 심한 운동을 하는 상황이면 여기 보시다시피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도 그러죠. 또 목갈비근, 사각근이라고 그러는데요. 흉쇄 유돌근은 흉골을 들어 올리는 그렇게 해서 흉곽의 용적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사각근의 경우에는 갈비뼈 위에 부분에 있는 요 갈비뼈들을 제 1번, 2번 이런 그 갈비뼈들을 우상방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흉곽의 용적을 더 확장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 갈비 사이근은 주로 호기 상태에서 작용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졌던 갈비뼈를 다시 오므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늑강근이 하는 역할이고요. 또한 배가로근, 복부의 가장 안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복강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이제 횡격막이 위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볼록해지면서 흉곽을 좁혀서 숨을 내쉬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보조 호흡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정 상태에서는 가로막과 외늑강근, 바깥 갈비 사이근 두 개의 근육만 작용하는 것이지만 내쉴 때는 수동적으로 내늑강근이나 그 다음에 배가로근 같은 것들이 특히 운동할 때는 함께 작용을 해서 숨을 갖다가 더 밖으로 쉽게 내쉬도록 그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폐 안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를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여기 처음에 인두와 후두를 거쳐서 기관을 거쳐서 기관지로 갈라지고 그것이 이제 여러 번 옆기관지 그 다음에 쭉 분지를 이루어서 한 20차례의 분지, 즉 20차례 갈라지면서 마지막에는 종말세기관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폐포관을 거쳐서 폐포관의 끝에는 포도송이처럼 허파과리, 즉 폐포가 달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통로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도의 끝에 여기 종말세기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폐포관이 있습니다. 이 폐포관 끝에는 포도송이처럼 폐포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폐포를 그물망처럼 둘러싸고 있는 폐모세혈관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심장에서 즉 온몸을 순환하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은 정맥혈액이죠. 이 혈액이 결국 심장을 거쳐서 폐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스 교환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를 이 혈액이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폐포 안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산소를 받은 이 동맥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즉 좌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다시 이 산소 공급받은 것을 온몸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폐포를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폐포가 우리 폐에는 약 3억 개 가량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조적으로 그린 모습이 요 우측 아래 그림인데요. 이 폐포를
모세혈관이, 즉 폐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폐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이 가스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온몸을 순환하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이 정맥혈액은 이 폐포 안쪽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확산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들여 마신 공기 중에 20.9%의 산소가 있죠. 이 산소는 이 혈액 쪽으로, 또 이 혈액 쪽에는 산소 농도가 더 낮으니까 산소가 이 폐포 안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혈액이 돼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심장으로 가서 결국 온몸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기도해놓고 무효공간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가지고 결국 20여 차례의 분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다 그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지를 거쳐서 마침내 종말세기관지 폐포관까지 와서 이 폐포관 끝에 이 포도송이처럼 폐포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 중에 실질적으로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참여하는 공기는 이 폐포 안까지 들어온 공기가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들여 마신 공기가 이 공기 통로,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공기는 실제로는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이 공간을 무효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뭐 한 번 숨을 들여 마실 때 약 500ml, 500cc의 공기를 들여 마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들여 마실 때 폐포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쭉 들어와서 기도 안에 머무는 공기량, 이 무효 공간은 약 150ml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그 의미는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한 것, 즉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폐포 안까지 들어와서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공기, 그 공기가 폐포 환기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폐포 환기량이 결국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방법에 따라 이 환기 효율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환기 효율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지표는 바로 폐포 환기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분당 환기량, 1분 동안의 안정 상태에서 들여 마시는 공기를 약 6000cc, 6000ml죠. 6리터 정도 됩니다, 분당.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호흡을 한다. 즉 횡격막과 늑강근이 적절한 그 균형 있는 역할 배분을 해서 횡격막이 약 7의 역할을 하고 늑강근이 3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호흡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 분당 환기량은 역시 6리터이고 1회 환기량은 약 500cc 정도 됩니다. 한 번 들여 마실 때 들여 마시는 공기량이 1회 환기량이죠. 그래서 1회 호흡량, 즉 500ml를 들여 마시는데 이렇게 1분 동안에 보통 12회 정도 호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6000cc, 즉 6리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00cc의 공기를 들여 마신다. 500ml를 들여 마시면 이것이 전부 폐포 안에 들어와서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공기는 기도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안에 머무는 공기를 무효 공간이라고 했고, 이것이 150cc 정도 된다. 그래서 1회 호흡량 500ml, 500cc에서 무효 공간 150cc를 뺀 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폐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그런 공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회 폐포 환기량이 350ml인데 이것을 1분 동안의 폐포 환기량으로 환산하면 350, 즉 1회 폐포 환기량 350에 호흡수, 분당 호흡수 12회를 곱하면 4200ml가 되는 것이죠. 즉 1분 동안에 실제로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폐포 환기량은 4.2L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제 횡격막과 늑강근의 역할이 횡격막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늑강근이 상대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 또 더 심하면 여러 목빗근이나 또 목갈비근 같은 이러한 보조 호흡근이 더 많이 관여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무래도 호흡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1회 호흡량은 분당 환기량은 6L로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1회 호흡량이 350ml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호흡이 작아지고 또 빨라진다, 얕아지고 또 가빠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6L의 환기량을 똑같이 보이더라도 1회 호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 호흡량이 350ml로 줄고 그 다음에 반대로 호흡수를 늘려서 17회의 호흡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대략 6L에 가까운 그 분당 환기량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회 폐포 환기량은 1회 호흡량 중에서 기도 안에 머무는 무효 공간 150ml를 빼면 200ml가 폐포 환기량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그러면 1분 동안의 폐포 환기량을 보게 되면 200ml 곱하기 분당 호흡수 17회를 곱해서 3400cc가 되는 것이죠. 분당 3.4L의 폐포 환기량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정상적인 호흡 4.2L와 3.4L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이러한 형태의 호흡, 즉 늑강근에 의한 호흡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호흡을 흉식호흡 또는 가슴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호흡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자세 이상이나 또는 임신 같은 경우에도 복강 내압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비만도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고, 특히 복부 비만 이런 것이 더 이제 이런 흉식 호흡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환기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 같은 것도 이러한 흉식 호흡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세로 카페에 가면 이런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세를 슬라우치 파스처라고 그러죠. 호흡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척추와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런 근육들, 즉 복행근이나 요방형근, 또 다혈근이라고 하죠. 목갈래근을, 그 다음에 골반 저근, 척추 기립근, 또 대둔근, 이런 근육들이 이런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이렇게 약화되기 쉽고, 이런 것이 척추와 골반의 안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종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어깨 충돌 증후군이죠. 또 이런 증후군, 사각근 증후군, 흉곽출구 증후군, 대후두 신경통,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결국 이러한 호흡을 small and shallow breathing, 즉
작고 얕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기 효율이 떨어지고 점점 이제 뇌 산소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학생 중에는 이런 자세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한참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졸음도 오고 또 심하면 만성적으로는 이런 두통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횡격막을 잘 사용해서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우고 호흡도 새로 배우고 또 이런 호흡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내장의 마사지 효과라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횡격막이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래로 평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횡격막의 움직임이 일반 사람은 뭐 한 4, 5cm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기공 훈련자들은 약 15cm 가량, 즉 한 뼘 가까이 횡격막이 아래로 복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의 그 어떤 심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횡격막의 움직임이 일반 사람의 약 3, 4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도 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근막이라고 하는 거, 파샤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샤의 슬라이딩 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 근막은 온몸의 피부에서 우리 내장기관 또 안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결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호흡이 깊게 함으로써 근막의 움직임이 즉 우리 복강 쪽에 있는 특히 이쪽 부위에 근막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결국 그 자체가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근막에는 여러 개의 그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여러 그 감각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신경의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자율신경의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그 어떤 위치나 또 움직임의 상태를 뇌에 보고하는 그러한 신경이 이 고유수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근막 안에 굉장히 많은 또 이런 고유수용성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견되고 또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호흡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갈비뼈의 상부 쪽에 있는 그런 그 갈비뼈까지 들어올리는 호흡 보조근들이 너무 과하게 긴장하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과도한 호흡 보조근의 사용에 의해서 목이나 가슴 부위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즉 교감신경계의 흥분도를 갖다가 증가시켜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요인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섬유 근육통의 원인이 된다고도 이제 만성적인 어떤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횡격막을 중심으로 한 배호흡, 복식호흡이라고도 그러고 이러한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건강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요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